경제 속속 시간입니다. 경제부 박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배달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그렇다고 요즘 안 쓸 수도 없는 게 바로 배달앱인데요. 이 배달앱 경쟁도 치열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하루에 한 번쯤은 켜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앱이 되겠습니다. 최근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배달앱 민족이 그동안 무료 제공해오던 멤버십, 배민클럽을 유료화했습니다. 앞서 이제 쿠팡이츠나 요기요에 이어 배민까지 유료 멤버십을 도입하면서 배달앱 구독 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네. 이 배민클럽 이용 요금이 한 달에 3,990원, 4,000원 정도 됩니다. 당분간 정식 오픈을 기념해서 월 1,990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구독 고객에게는 1개월 무료 이용 혜택이 주어집니다. 쿠팡도 비슷한데요. 월 7,890원을 내는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는 로켓 배송 무료 혜택과 함께 쿠팡이츠 묶음 배달을 무료 제공하고 있고요. 요기요는 구독 서비스 요기 패스 X 이용 요금을 월 9,900원에서 2,900원까지 낮췄습니다. 네. 이 배달앱들이 구독제 서비스를 전환하는 것은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구독제 모델로 급격하게 이용자 수가 올라온 업계 2위 쿠팡을 보면서 이용자 이탈을 좀 막자, 또 여기에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으로 구독제 서비스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장이 자리를 잡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배민클럽이 유료가 되면서 이탈하는 업체들도 늘고 있다고요. 어떤 그렇습니다. 얘기입니까?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달 앱을 편하게 사용하지만 점주 입장에선 배달 수수료 부담이 상당하다라는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롯데리아는 이달부터 배달의 민족 유료 멤버십 배민클럽을 통한 주문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가맹점주의 수수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해 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배민클럽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일정액을 내고 가입하면 무료 배달을 받을 수 있지만 점주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내거나 배달비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네. 이 롯데리아는 배민앱 유인 효과를 덜 보더라도 수수료 비용 부담을 늘리지 않은 편이 낫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 롯데리아뿐만 아니라 본죽을 운영하는 본IF,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서브웨이 역시 배민클럽 가입 여부를 각 점포 자율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가입 여부를 고민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또 네. 일부 업체들은 배달 가격과 홀 가격을 다르게 매기는 이중 가격을 도입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배달앱 수수료가 부담이 된다면서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는 프랜차이즈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2년 전에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원 조사에서 자영업자 58.8%가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논란과 함께 이 비율은 최근 더 높아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프랭크버거는 최근 배달앱 가격을 홀보다 200원에서 700원 높여서 받는 이중 가격제를 도입했습니다. 대표 메뉴 K 불고기 버거 세트가 홀에서 먹으면 7,600원이지만 배달해서 먹으면 8,300원을 내야 합니다. KFC 코리아 역시도 이중 가격을 도입하고 있는데 버거 단품 300원, 치킨 개당 100원, 사이드 메뉴의 경우 100원가량의 가격 차이가 적용됩니다. 파파이스는 올해 4월 메뉴 가격을 올리면서 이중 가격 제도도 함께 도입했는데 배달 메뉴는 매장 판매가보다 평균 약 5% 정도 높은 가격을 차등 적용합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당장 배달비를 아끼는 것 같지만 점주한테 부담이 되면 결국 이중 가격처럼 소비자에게 부담이 돌아올 수밖에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아마 추석 연휴 배달 음식 많이 시킬 것 같은데 여러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석 연휴 또 기차 타고 많이들 이동하시니까 네. 열차 예매 전쟁이 벌어지곤 하는데 아직 자리가 남아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 KTX를 타고 가면 상당히 차 막힘도 적고 빠르게 가기 때문에 좋아하잖아요. 이 귀성 귀경뿐만 아니라 여행 기간, 연휴 기간 여행을 위한 KTX 예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미 대부분 좌석은 매진으로 뜨고 있는데 네.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고 하겠습니다. 그 당일에도 취소표가 뜨기 때문에 이 티켓을 획득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틈날 때마다 취소표를 구하면 구입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린 근거가 있습니다. 지난 설 연휴 공석으로 운행된 KTX 좌석이 20만 석에 달했는데 총 166만 석 중에서 12% 정도가 빈 채로 운행을 한 겁니다.
이 출발 직전 취소할 경우에는 수수료 10% 지불, 출발 후 20분 내 취소해도 요금의 85%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막판 취소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취소표를 노려라. 이번 추석 연휴 열차 예매법이라 하겠습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게 KTX 예매에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네. KTX에도 명당 자리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자주 이용한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요. 일단 특실을 일반차로 개조한 5호실이 있습니다. 이 5호실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데 이유가 모든 방향이 순방향이고요. 특히 1A 좌석 같은 경우에는 혼자 앉을 수 있는 명당이라고 합니다. 네. 또 이제 태양이 좀 싫어서 태양을 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전 하행선은 오른쪽, 오후에는 왼쪽 좌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행선일 때는 반대로 오전엔 왼쪽, 오후에는 오른쪽에 앉으면 되겠죠. 네. 또 노트북, 휴대폰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충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창문 사이 기둥이 있는 좌석이 유용한데 이곳에는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편하다고 합니다. 이번 연휴가 아니더라도 알아두면 쏠쏠하게 KTX 자리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추석에도 혼자 보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소비 형태도 많이 바뀌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 단어 처음 들었는데 혼추족이라고 하더라고요. 혼추족. 혼자서 추석 명절을 보낸다. 혼추족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명절 혼자 보내거나 아니면 근교 여행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이런 세태와 맞물린 소비 형태가 바로 미코노미라고 하는데요. 나라는 의미의 미에 경제라는 이코노미 단어를 합친 다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자신을 위한 소비에 돈을 쓰는 소비 흐름을 이야기하는데 기존의 브랜드, 가격 등을 고려하는 소비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 또 만족도가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도 자신의 가치를 찾겠다라는 MZ세대들이 선호한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바뀐 소비 흐름이 바로 반영된 곳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홈쇼핑이 대표적이더라고요. 이번 추석을 맞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과거 추석 홈쇼핑을 편성하면 대형 가전 등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상품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개인 고객으로 중심이 좀 확 바뀌었는데요. 이 GS 리테일에 따르면 홈쇼핑 GS샵은 오늘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동안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상품을 방송 시간 기준 59% 편성했습니다. 네. 5년 전인 2019년 추석 연휴와 비교해 보면 미코노미 상품 편성이 42% 정도였으니까 약 17%포인트 늘어난 겁니다. 또 TV,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 대형 가전은 2019년 19%에서 올해는 11%로 축소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홈쇼핑 방송을 보면서 가전을 구매하거나 선물하는 수요가 그만큼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주제가 여름 명절 추석인데 지금 9월인데도 여전히 네.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덥잖아요. 언제까지 여름이 이어지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보통 추석하면 명절은 네. 가을에 그 따뜻하고 시원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여름 명절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정부가 우리나라 계절별 길이를 좀 손보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는데 네. 온난화로 인한 계절 변화를 감안해서 기존 3개월 단위의 4계절 구분이 바뀔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름 시작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 평균 기온이 20도 이상 올라간 뒤에 다시 떨어지지 않는 첫날. 가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루 평균 기온이 20도 미만으로 떨어진 후 다시 올라가지 않는 첫날. 이렇게 하면 좀 쉽겠죠. 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3개월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토대로 과거와 그러니까 71년부터 80년, 최근 81년부터 2010년의 계절 길이를 비교한 결과 여름 무려 6일이나 길어졌고요. 겨울과 봄은 각각 3일과 1일씩 짧아졌습니다. 가을은 좀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같은 분위기라면은 여름이 훨씬 길어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기후학적으로 여름은 더 길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기상청이 발표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에 따르면 21세기 후반인 2090년대에는 여름이 173일로 현재보다 60일 정도 더 길어집니다. 거의 2달 정도 여름이 더 이어지는 건데요.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는 온대 기후가 아니라 아열대 기후로 바뀐다고 봐야 합니다. 비교적 서늘한 지역인 강원자치도도 뜨거워질 전망인데 기상청 예측에 따르면 2022년 강원자치도 폭염일이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일수가 11.4일로 나타나는데 30년 뒤인 2052년에는 19.7일, 2100년에는 83일 정도 나와서 무려 3개월 가까이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기후학적인 여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도 뜨거워진 5월과 9월을 공식적인 여름으로 지정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식적인 여름이 5월부터 9월로 재정의한다면 학생들의 여름방학, 또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여름 휴가 기간, 또 정부의 여름철 방제 복지 보건 정책 등도 모두 한번 재정비해야 됩니다. 더운 건 싫지만 긴 여름방학 또 긴 여름 휴가는 조금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 쏙쏙 경제부 박진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